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자, 책임근제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강은 늘 그렇듯이 이제 프리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책임근제, 즉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제로 과정을 통해서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뭐 다시 한번 반복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하지만 자세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 시험은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임보험 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무조건 삼각형을 그려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피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피보험자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피보험자는 자기 재산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배상 책임 보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다? 네, 직접 청구권이라는 걸 통해서 나중에 다 하실 거예요. 직접 청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일이 처리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책임보험의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가지고. 자,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4과목의 마지막 과목이죠.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 책임보험 파트라고 했어요. 즉, 책임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목이 하나 따로 나중에 떨어져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 자동차 책임보험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 자, 피보험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동차를 뭐 소유하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내 자동차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나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그쵸?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그래서 내 재산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나는 근데 여기에 뭐가 가입이 되어져 있어요? 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실무에서는 어떻다?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를 하면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렇죠? 즉 이것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봐야 될 단계는, 물론 우리는 손해사정사니까 결국에는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보험금이 얼마 나가느냐, 그것을 구할 건데, 그러려면 뭐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먼저, 요게 먼저고, 순서가, 그 다음이 이겁니다. 보험이. 되시겠죠? 그래서 뭐다? 크게 이렇게 둘로 책임보험은 파트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 사고죠. 그럼 자동차 사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 책임들이 뭐가 있느냐.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뒤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 민법상의 불법 행위 책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피보험자의 어떤 불법 행위, 어떤 과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기 때문에 우리 이거 배웠었죠. 자배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저 다 했습니다. 자, 자배법상의
책임. 자,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뒤에서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폐법상의 책임. 어찌됐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상 배상 책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즉 우리는 책임근제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중요한 파트로 해서 배울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자, 그리고 또 이런 보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 피보험자가 제조업자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예요. 근데 이 제조물에 자기가 만든 물건이죠. 제조물에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자는 이 피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법이냐고 하냐면 이때 적용되는 법은요.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이 피보험자한테 적용이 되고 이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을 대신 담보를 해주는 것이 뭐다? 제조물 책임보험입니다.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이에요. 다른 말로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되시겠죠? 네, 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 과목 지금 의학이론 끝냈고, 그렇죠? 끝냈다기보다 에센셜, 의학이론 에센셜 끝냈고 제3보험 에센셜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은 책임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남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 책임보험은 이런 구조고요. 결국에 책임보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는 뭐에 따라서 구분이 될까요? 네, 어떠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냐, 담보하는 보험이냐에 따라서 보험의 종류가 나눠지죠. 네, 이렇게 책임보험은 여러 보험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쉽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하나를 빼서 즉 자폐법상의 책임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파트만 빼서 일로 갖고 온 것이 자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시험으로 봤을 때 시험적으로 접근했을 때 책임보험은 이걸 다 다뤄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다 다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범위가 넓어지고 난이도는 사실은 깊게 가져가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알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보험의 특징들, 각각의 보험이 어떠한 법률상의 책임을 담보하고 있는지 이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넓고 얕게는 아니지만 뭐 중간 정도 깊이로 해서 알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반면에 자동차 보험은 어떨까요?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왔어. 그러니까 범위는 좁아. 범위가 좁으면 난이도가 높아. 그렇죠? 그래서 심도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제가 자보를 마지막에 갖고 온 이유기도 해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는 책임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순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다? 첫 번째 순서는 법률상 배상 책임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심플하게 구조를 다시 한 번만 그리면 피보험자, 피해자, 보험자 이렇게 있으면 자, 첫 번째 법률상의 배상 책임 파트가 있겠고 이것을 담보하는 것이 뭐다? 보험이다. 즉 보험 약관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험 약관. 그래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보상을 받는 것이 되겠죠. 크게는 이 두 파트로 나눕니다. 그리고 곧 이것이 뭐다? 네, 이것이 시험이에요. 우리는 저걸 하는 겁니다. 저거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법률상 배상 책임과 보험 약관이 있으면 법률상 배상 책임은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오면서 아주 간단하게 하기는 했는데 민법상의 뭐 불법행위 책임이라든지 방금 본 자배법상의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뭐 제조물법상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책임들이 있겠죠. 그럼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 책임들을 하나씩 깨가면 됩니다. 우리는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보험 약관을 보면 보세요. 자, 이 보험 약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험 약관 파트, 즉 보험에 대한 파트죠. 자, 그렇다면 책임보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본다면 시험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일반과 근제라는 것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일반과 근제. 근제라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근로자 재해 보장에 대한 책임보험.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입니다. 이것을 근제라고 해요. 그래서 근로자 재해에 대한 파트와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배상 책임 이렇게 카테고리를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은. 자, 그러면 일반 배상 책임 보험 부분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나뉘냐면 개인 배상 책임 보험과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영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으로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 사실 개인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뭐 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동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배상 책임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업 배상 책임이 다시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국문약관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상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약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문약관 그리고 영문약관으로 나뉩니다. 이 영문약관을 우리는 CGL이라고 해요. CGL. 되실까요? 그래서 영업배상 책임은 이렇게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나뉩니다. 자, 뒤에서 더 정리할 거고요. 지금은 딱 구조만 일단 간단하게 잡아보고 또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근로자 재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는 국내 근로자들. 그렇죠? 국내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보험들이 있겠죠. 국내. 자, 국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해외가 있습니다. 해외. 그리고 선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선원. 크게 어떻게? 네. 이렇게 셋으로 나뉩니다. 근제는. 자,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보면요. 자, 이렇게 WC라는 것과 EL이라는 담보로 구성이 됩니다. WC는 한마디로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보험이라고 하고 EL은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기초보험, 초과보험. 나머지 것들도 똑같은 구성입니다. 똑같은 구성. 자, 그렇다면 이 기초보험, 초과보험을 왜 나눠놨냐라고 한다면 이거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을. 자,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입니다. 이건 뭐냐? 사업주가 있어요. 그렇죠? 사업주가 있고 근로자가 있겠죠. 근로자가. 자, 그런데 이 근로자가 만약에 업무 중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그러면은 사업주는요. 일단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사업주가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자기 재산을 통해서 근로자의 요양을 도와줘야 돼요. 아까랑 똑같죠? 자기 재산을 통해서 근로자의 요양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되고 되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보험에 WC와 EL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다 기본 구조가 지금 보니까 WC와 EL로 나뉜다라는 거고, 이거는 기초라고 하고 이거는 초과라고 한단 말이죠. 초과라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 보세요.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대인배상 1, 2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로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거는 기초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만약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옵션을 둘로 나눠놓지 않고 그냥 보험이 하나입니다. 그럼 봤을 때 모든 근로자의 손해를 다 보상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이거 보니까 보험 손해액이 장난이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손해액이 높다라는 것은 덩달아 내야 되는 보험료도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사업주가 내야 되는 보험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 야, 보험료 무서워서 사업 못 하겠네, 이렇게 될 수 있죠. 사업주도 사실은 엄연한 경제 주체인데 이 보험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경제 활동이었잖아요. 우리 제로에서 했듯이 위험 경제 활동으로서 위험 관리 수단 중에 저스트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기초보험이라고 해서 한도를 정해놓자고. 한도를. 그래서 근로자가 이렇게 재해를 입었을 때 적어도 이 정도 금액으로 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수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도를 딱 정해서. 그리고 그것을 초과하는 손해가 만약에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너가 보험료를 더 내든지 해서 가입을 해. 거기까지 보장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임의로 가입을 하는데 초과되는 부분을 내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하는 거죠. 보험료를 내고. 이해되시겠죠? 그 구조입니다. 그 구조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사실은 국내 사업장은요, 이 지금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은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민간 회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업주가 보험 가입 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적어든 뭐든 가입 안 할게. 보험료 비싸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근로자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고 있냐면 국내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산재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얘기했었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사업주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업주 입장에선 산재라는 것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의무 가입이에요.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한도가 존재하죠. 그럼 뭐야? 이거랑 사실상 똑같네. 그럼 이거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는? 국내에서는. 그렇죠? 국내에서는 어차피 웬만한 모든 사업장들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의 이 WC에 가입은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쵸, 이제 산재의 한도를 초과해버리는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근로자의 손해가 500인데 산재에서는 300밖에 안 해줘. 그럼 200은 초과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EL이라는 초과보험을 가입을 하는, 초과보험 형태의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WC, EL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도 사실은 국내와 차별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의 보상 수준이 국내는 결국에는 산재로 간대라고 했었죠. 해외 선언도 마찬가지로 보상 수준이 산재 수준입니다. 여기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실까요? 자, 이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자, 일단은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싹 치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밑에다 쫙 정리선 하나 그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책임보험 시험은 둘로 나뉜다. 뭐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시간의 결론. 책임보험 시험은 첫 번째, 법률상 배상 책임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보험 약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보험 약관, 즉 보험의 종류는 크게 일반과 근제가 있습니다. 근제라고 줄여서 할게요, 이제. 자, 그리고 근제는 어떻게 나뉘었어요? 국내, 해외, 선원,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세 파트로. 그럼 여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얘네들은 WC, EL, 그쵸? 그리고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사실상 산재까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실제 현실로는 산재까지 다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제에서는. 되시겠죠? 자, 일반으로 가면 어떻게 나뉜다? 개인과 영업배상 책임으로 나뉘고, 영업은 다시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CGL로 나뉩니다.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자, 일단은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당연히 국문으로 되고 영문으로 되고의 차이겠죠. 자, 그런데 좀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국문, 영문이 있으면요. 자, 위험 담보 방식의 차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국문은요, 열거 위험 담보 방식이라고 하고요. 영문약관은 포괄 위험 담보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한다면 국문 열거 위험 담보 방식은요. 내가 이러한 기업 활동을 해요. 그럼 기업 활동을 할 때 여러 종류의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담보하냐면 일단은 표준 약관 하나가 존재합니다.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준 약관을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러 특약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거, 뭐 운송에 관한 거, 여러 특약들이 존재해요. 즉 어떻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국문약관으로 가입을 한다면 표준약관 플러스 내가 원하는 위험을 여기서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딱 세팅이 돼서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럼 포괄 위험 방식은 뭘까요? 포괄 위험 방식은 그냥 이것이 하나의 약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의 약관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고 더 세세한 차이들은 이제 계속 뒤로 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의 종류가 또 나뉩니다. 종류가. 자, 지금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국문약관, 영문약관으로 나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뭐다? 많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많은 종류의 배상 책임들이 생길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제가 줄여서 이제 배책이라고 쓸게요. 배책. 전문직.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사, 병원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전문직. 의사, 병원 배상 책임. 그렇죠? 전문직은 조금 더 일반 업무에 비해서 다르게 대한다. 다르게 세팅을 해서 다른 약간 특징이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잠깐 나왔던 제조물 배책 또는 생산물
배책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제조를 했어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을 담보하는 보험이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바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스 사고, 배책. 가스를 취급하는 업자들은요, 이 의무적으로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책임 보험은요, 여러분들 보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피보험자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보험은 무엇을 위한다? 보험의 목적이 뭔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죠. 보험금을 받는 사람 누군데? 피보험자죠. 즉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받는 것이 보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보험의 기능은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책임보험은요. 보세요. 책임보험은 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피보험자가. 자, 이런 거죠. 자, 보험이 없다고 하면 A씨가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이 생기죠. 그럼 A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A가 무능력해. 아니면 무성의해. 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손해를 복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다? 네,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FM은 근데 피보험자가 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는 게 FM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FM입니다. 그럼 만약에 피보험자의 이 행위가 없으면 보험자가 이렇게 보험금을 줄 일도 없잖아요. 즉 피보험자가 무성의해버리면 보험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다? 직접 청구권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즉 그 직접 청구권도 피해자를 위해 있는 겁니다. 즉 책임보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책임보험하면 같이 가져가셔야 될 키워드가 바로 피해자 보호예요. 피해자 보호.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책임보험들이 탄생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보험이 있으면 뭐예요? 가입을 해야지. 근데 사업주나 뭐 이러한 사람들이 나 가입 안 할 건데 보험료 비싸서 그래버리면 보험을 만든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특정한 사항들, 예를 들면 야 이거 사고 났다가 대규모 사고가 날 수 있어. 아니면 피해자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들이야. 뭐 어린이들이라든가 야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가 이러한 책임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시켜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탄생한 거죠. 가입 강제하는 보험들이.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가 이제 가스사고 배책이라는 보험입니다. 가스사고 배책. 그리고 대표적인 게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배책. 체육시설업자 배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잘 나오는 게 이거 한번 적어보실까요? 특수 건물 화재 신배책이라고 적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줄여서 쓴 건데요. 특수 건물 화재 신배책. 특수 건물 화재 신배책. 그리고 뭐 대인 배상원 여기까지만 일단은 적어보실게요. 대인 배상원 이렇게. 자, 특수건물 화재 신배책은 뭐냐면요. 특수건물, 우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특수건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건물에 화재가 나면 그럼 어떻겠어요? 인명피해가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서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그것을 특수건물 화재 신배책이라고 줄여서 하고요. 당연히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대인배상원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차랑 사람이 부딪혔어. 그러면 최소한
사람한테 이 정도 수준까지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자. 왜? 사실은 보세요. 자동차 사고, 즉 차 대 사람 사고의 특징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손해의 심도가 높습니다. 심도가 굉장히 깊죠. 손해액가 크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빈도도 높고 심도도 높아. 그러니까 국가가 좀 개입을 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 중에 사람과 사고 났을 때 적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대인배상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 배우실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그냥 단일 보험, 무슨 보험에서 팔린다,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저 위의 방식처럼 특약 형태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약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약관이라는 표현을. 이게 애매한데 약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보험 계약의 내용이죠. 이것이 계약 사항입니다. 이런 사고가 나고 이렇게 보험금을 줄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즉 이거를 굉장히 우리는 이제 손해사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설명을 한다면 약관은 그냥 약관 이퀄 보험 상품입니다. 그냥 그렇게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손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약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것도 그렇고 어떻게 가입을 한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 어떤 형식으로든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약관들이 존재한다. 그 약관의 내용은 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시험이다. 이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사례계산 문제입니다. 사례계산 문제. 자, 그러면 사례계산을 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단계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례 계산을 풀려면 첫 번째 당연히 법률상 배상 책임을 따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 약관을 통해서 보험금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징이 뭐냐? 아까 말했지만 책임보험은 이 구조상 시험의 구조가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험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시험의 구조상 다 다뤄줘야 돼요.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상 배상 책임, 즉 문제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거죠. 이 부분의 파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도 있게 다뤄지지가 않고 계산하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 파트를 우리 나중에 가서 대인 손배금 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것 정리하고 그래서 딱 그 수준 정도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 해서 정리하면 사실 완벽하게 좀 대비가 되겠다라는 거. 제 문제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어떻다? 네. 여기서 하나만 빼서 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이 심도가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례 사실 비중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이게 약간 트렌드가 다시 바뀌고 있는데 그거는 자동차 보험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구조가 이렇습니다. 구조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과정에서 하고 있는 과정 에센셜이 있고 드릴이 있고 파이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센셜에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부분 법률상 배상 책임 하고요. 일반 부분에 일반 배상 책임에 이제 표준 약관 알아볼 거고 기타 중요한 특약들 여기서 체크를 할 겁니다. 중요한 특약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드릴에서 이제 그 외의 것들 그리고 우리 사례 계산 푸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파이널에서 모의고사하고 마무리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근제 부분은요, 사실 이제 우리 사실은 재산보험 하면서 표준약관을 좀 다 다뤘었죠. 전체 내용을 다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 표준약관 다룰 때에는 다룰 것이 많이 없어집니다. 재산보험 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점 내가 공부해야 되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우리 초반에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제로 때도 그러고. 그런 게 좋지 않으세요? 뭐 사람 스타일이긴 하지만 저는 초반에 좀 열심히 노력하고 갈수록 좀 여유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보험은 아마도 지금 10강에서 12강 정도로 에센셜은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통 중복되는 부분들은 싹 이제 제하고 정말 책임보험의 에센셜한 내용들만 하고 그거 끝나면 역시나 또 자동차 보험에 대한 에센셜한 것만 또 뽑아서 하고 그래서 그거 딱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12월부터 해서 이제 1차 내용들 업로드가 될 테니 1차 보험계약법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이미 앞에서 표준 약관을 하면서 보험계약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보험계약법도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차 끝나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의 흐름은 1차, 2차 내용 플러스 1차가 같은 흐름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1차 시험 끝나시고 2차 시험 공부 다음 날 바로 들어가셔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 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자, 복습할 거 뭐 별거 없습니다. 삼각형 그려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 법률상의 배상 책임. 두 번째는 보험 약관. 그럼 보험 약관은 어떻게 구별되는데 일반과 근제로 구분이 되고요. 근제는 국내, 해외, 선원. 그리고 그 자세한 약관은 WC, EL, 그리고 산재까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배상 책임 일반에서는 개인과 영업, 영업은 국문과 그다음에 영문 CGL,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그다음에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이런 것들 위주로 나간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